회전이 걸리지 않으면서 공기 저항에 그대로 노출되고 공의 뒷면에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방출의 서름을 겪은 피어밴드는 너클볼을 집중 연습한 뒤 초특급 에이스로 변신했습니다. 시즌 초반 3연승을 달리는 동안 단 한 점만 내주며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한 겁니다. 피어밴드는 볼넷이 거의 없는 정확한 제구력을 자랑하며 너클볼의 약점인 폭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오늘 경기에도 선발로 등판한 피어밴드는 한화 타선을 상대로 5회까지 잘 막았지만 6회 2점을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JTBC 오광준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나 돌아가고 싶다입니다. 이게 그 홍준표 후보의 아주 오래된 자서전 제목인데요. 예, 논란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예. 12년 전에 나온 책이 이제 뒤늦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함께 보시죠. 읽어보시면요. 그 홍 후보가 대학 시절에 약물을 구해주면서 친구의 성범죄를 도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자 홍 후보 오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좀 들어보시죠. 예. 책 포맷이 내가 그 관여된 것처럼 이야기해야지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예. 뭐 논란이라기보다는 사방에서 이제 비난이 쏟아졌는데 네. 후회하기는 하는 그런 장면은 나옵니까? 네, 이 예.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홍 후보가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그 끝을, 책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 글 끝을 그렇게 근데 맺습니다. 법대생이었는데 법대생 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 시절엔 예. 좀 굉장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는 주장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당시 이 책의 광고 그 카피가요. 로맨티시스트이고 싶은 이 남자의 고해성사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컨셉 자체가 잘못을 쭉 써놓고 반성한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논평을 냈고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홍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치권뿐 아니라 뭐 오늘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이게 비난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내 집이 팔렸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맞습니다. 집이군요. 그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전해드렸지만요. 박 전 대통령이 살던 그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삼성동이 워낙에 이제 땅값이 비싼 데라서 그렇긴 한데 네. 집 한 채가 67억 이러면 사실 실감이 안 들거든요. 네, 근데 네. 많이 오른 겁니까?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2012년에요. 대선 후보자 시절에 재산 등록을 한 걸 보면 예. 집값이 19억 4천만 원입니다. 아, 그런데 지난해 신고한 걸 보면요. 27억 1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해? 예, 지난해입니까? 지난해입니다. 2017년으로 나오는데. 아, 그러네요. 2017년에 이 27억인데 기사가 나온 아, 2017년에 기사가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 후보자 재산 등록하고 예, 나온 게 그렇습니다. 27억인데 예, 예. 왜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이게요, 그 재산 등록 때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물론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예. 4년 만에 보시다시피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워낙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이 부동산에 전화로 시세를 좀 알아봤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약간 싸게 팔린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올랐는데 별로 비싸게 팔린 게 아니라 지금 그쪽 땅값이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집이 있었습니다. 워낙 비싼 네. 그게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노른자 땅에 예, 집도 그렇습니다. 크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집 산 사람이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네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그 재산을 네. 허브 빌리지죠. 그걸 이제 매수했다고 그래서 또 그때 네. 당시에도 이제 뉴스가 됐었는데 자, 시중가보다 싸게 샀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저희가 전화를 통화해봤더니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부동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조금 더 싸게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무엇보다 지금 삼성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예. 집값이
비쌉니다. 아, 이 장면이군요. 예, 이거요? 위치가 굉장히 예. 좋습니다. 저기 표시된 게 삼성동 그 자택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삼성동에 현대차 그 부지가 현대차 사옥이 들어오기로 되어 여기서 뭐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우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예. 어쨌든 그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예, 예. 또 삼성역이 밑에 있는데요. 이제 삼성역에 9호선이 또 추가로 개통된 부분도 있어서 예. 뭐 교통의 여지 그리고 앞으로 좀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예. 좀 집값이 그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대통령이 살아서 이렇게 뭐 집값이 비싸게 팔렸다라기보다는 예. 실제 이 땅값이 지금 많이 올라서 비싸게 팔렸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67억에 팔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나 이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나의 살던 고향은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두 후보의 고향 얘기입니다. 예. 민주당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얘기인데요. 이 두 분의 고향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 다 알죠. 부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예. 부산이랑 좀 가까운 그렇죠, 예. 가까운 곳인데요. 그 많이들 부산으로 좀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안철수 후보는 경남 밀양 출생이고요. 초등학교부터는 부천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거제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부산으로 가서요. 계속 그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모두 평소에 부산은 나의 이 정치적 고향이다. 사실상 고향과 다름없다. 이런 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둘이 부산에 가면 굉장히 묘한 심리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쟁이 좀 벌어지는데요. 함께 예. 들어보시죠. 부산이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디비진다. 맞습니까? 단디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이소. 평소에는 네. 그 그렇죠. 경남 부산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네. 그래도 이게 약간 서울말 비슷한데 유난히 강조를 하네요. 사투리를. 그렇죠. 근데 두 후보의 고향도 이제 그렇지만 네. 경남고 부산고 이게 라이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문 후보가 경남고를 나왔고요. 예. 안 후보가 부산고를 나왔는데요. 두 후보뿐만 아니라 이 학교 출신 유명 정치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구 선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대호. 추신수, 이대호.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남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박기태 전 국회의장과 김형호 전 국회의장도 경남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산고 출신으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부산고 출신입니다. 예. 뭐 우리가 특정 고등학교끼리 뭐 경쟁을 붙인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뭐 경쟁이 뭐 치열하겠네요. 네, 제가 예. 최근에 취재 때문에 이제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많이 계세요. 그 경남고나 예, 부산고를 나오신 분들이. 근데 경남고 출신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요. 우리 이번에 대통령 한번 다시 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부산고를 별로 인정을 안 하죠. 경남고 좀 쪽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예, 예. 부산고 쪽은 우리 한번 이번에 내보자. 그리고 경남고는 다시 한번 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학생들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그 본인 출신 학교 후보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자기 출신 학교라고 그래서 투표를 그쪽에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지금 얘기가 안 되는 뭐 흔히 네,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네. 없는 건데 뭐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럼 두 후보 부산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한국갤럽 예. 조사가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지도가요.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30%로 둘의 예. 격차가 1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안 후보가 부산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문 후보가 또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부산이 이제 오늘 내일 굉장히 화끈하게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부산 소식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강원 남부와 경상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네, JTBC 뉴스룸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부터는 JTBC 정치부 소셜 라이브 그래서 마크맨들과 함께 이번 주 대선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걸릴 건데.
소셜 라이브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이 진행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아, 제가 예. 이쪽을 좀 비춰주세요. 아, 저는 그냥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얼른 해보세요. 예, 뭐 오늘 저희 소셜 라이브 저희 정치부장 김진배 부장과 함께 또 하는 시간 금요일마다 돌아오는데요. 오늘은 저 문재인 후보 마크맨 저 고석승과 또 저는 안철수 후보 마크맨 유한울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소셜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너무 그 이지은 기자하고 이윤석 기자를 혼낸다. 그래서 그것만 모아서 뭐 또 따로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죠. 예. 하는 거 봐서 일단. 긴장하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우선은 뭐 항상 비슷하지만 오늘도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눠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지난 토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토론 이야기 좀 하려고 일단 준비했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우선 이 토론이 항상 토론이 끝나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상투적으로 각 캠프에서 우리 후보가 잘했다, 뭐 고군분투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후보 캠프별로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 지난주에도 했던 건데 똑같은 거네. 하지만 이제 토론이 네, 달라져 또 있었기 때문에 많고 또 일단 들어봅시다. 예. 뭐 일단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토론 끝난 직후에 이제 기자들한테 우선은 이 바로 스탠딩 토론 그리고 이 시간 총량제에 대해서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을 좀 토로했습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당시 토론에서 4대1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내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너무 이제 공격을 많이 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불만을 토로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탠딩 토론에서 스탠딩 토론에 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스처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선도 좀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같이 서서 하면 다 같이 앉아서 하는 것과 다른 게 이제 서서 있다는 것밖에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예, 홍준표 후보는 무릎이 아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체력장 그날 같았다. 체력장 같은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인데 자 실제로 근데 이날 캠프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4대1로 너무 몰아붙이는 바람에 문재인 후보가 원래 본인의 실력만큼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좀 이야기가 나왔고 이걸 좀 만회하려고 했는지 다음날 캠프에서 뭐 이런 참고 자료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이제 뿌린 자료가 뭐가 있었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예를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평행 이론이다. 왜 그런지 봤더니 그 당시에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나머지 후보들한테 공격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똑같이 4대1로 공격을 받았는데 예. 결론은 뭐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행 이론이니까 뭐 논리상으로는 우리 후보도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루즈벨트도 4대 1이었어요? 그건 제가 보니까 5명이더라고요. 아, 5명 대 5대 1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들어봅시다. 예. 네, 제가 이거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타사 KBS 그 기자 선배한테까지 좀 물어봤어요. 이제 그 안의 분위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좀 봤을 테니까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그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와 이렇게 약간 환호성이 이제 울려 퍼졌대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예, 끝나고 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를 워낙 못했다라는 그런 내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 조심하세요. 그때보다는 이제 또 난리 납니다. 예, 아니 근데 내부에서 다소 부진했다는 얘기 뭐 이렇게 하세요. 실제로 캠프에선 망했다라는 단어까지 그랬어요? 나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선방했다. 상당히 좀 경직돼 있었기 때문에 예, 2차에서는. 그렇죠. 네, 그랬죠. 그래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후보 측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안 후보가 원래 좀 이제 경험을 쌓고 좀 이제 긴장을 풀고 이러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근데 그 시간을 좀 거치고 나면은 어떤 거든 뭐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차 토론에서 그렇게 좀 경험을 어느 정도 쌓고 예. 그다음에 2차 토론에서는 좀 제법 잘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장진영 대변인도 오늘 좀 한 라디오에 나온 거를 제가 좀 보니까 그 안 후보가 발전도 면에서는 1등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또 자평을 했어요. 유권자들이 네. 발전도를 보는 건 아니죠. 누가 말을 잘하는가 보지. 야, 저건보다 제일 나은 사람이 안 후보구나. 뭐 이런 건
큰 관심은 없죠. 근데 내부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다고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일부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말을 너무 잘하면 오히려 좀 고석승 기자가 그러는 것처럼 약간 얄미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아예 너무 완벽한 것보다는 지금 정도,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외국 얘기를 하나 해도 되나요? 네. 1995년에 이거 하면 또 거부감이 일 사람도 있겠는데 1995년에 그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락하고 리오넬 조스팽이 붙었는데 그 둘이서 그야말로 이제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둘이 토론을 하는데 시락은 내가 그 외국인인 내가 들어도 다 알아들을 만한 내용을 굉장히 천천히 쉬운 단어로 했어요. 그리고 리오넬 조스팽은 이제 교수 출신인데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논리적이었고 보면서 사실 나는 리오넬 조스팽에게는 거의 못 알아들었는데 야, 뭐 압승이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나온 결과 시락의 승리라고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꼭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하진 않은 것도 맞는데 네. 또 사실 말을 너무 못하면 또 경직되고 이러면 네. 유권자들이 뭐 판단은 또 달라지겠죠. 예. 빨리 다른 얘기 합시다. 좀 아니. 잘난 척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그 당내 의원들한테 좀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봤냐 했더니 일부 의원들은요 안철수 후보가 잘한 것은 맞다. 문 후보 측에서 예, 1차보단 잘했다. 1차보다는 네. 2차에서 선방했다 안 후보가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5명 중에는 몇 등이라고 생각하나요? 문 후보 측에서는? 본인 문 후보가요? 문 후보, 안 후보. 그렇게까지 등수는 안 물어봤는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안 후보가 어쨌든 선방은 했다, 잘했다고 인정은 하더라고요. 일부 이 사람은 일단 의원들이지만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또 죄송합니다. 또 이런 내일 물어보세요. 예,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뭐 이제 의원은 이 문 후보가 다소 피곤한 모습을 좀 보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은 나이보다도 조금 더 이게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도 개인 의견입니다. 그 의원 개인 의견인데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다. 민캠에서 예. 그런 얘기를 했다. 예, 그런 개인 의견도 근데 있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쪽 얘기는 유한을 기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후보 마크맨인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그렇게 캠프 안에서 의원들이 안타깝게 아주 애정을 갖고 문 후보를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예. 포장을 예.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걸로. 마크맨은 맞죠? 예, 아니 저 뭐 맞아요. 맞습니다. 평소에도 엄청. 예. 계속 합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론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각 캠프에서 요즘 미는 프레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예. 느끼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그 캠프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팩트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예, 팩트라고 보는데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뭐 안보나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뉴스룸에서 많이 다뤘고요. 그거 외에 좀 다른 것들을 저희가 좀 갖고 나왔는데 일단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좀 꺼내든 새로운 프레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샤이 안철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스카 요정이죠. 김경진 의원이 처음으로 꺼내든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안 후보를 찍을 의향이 있거나 지지하는 사람의 경우 여론조사를 좀 받는 것도 귀찮아한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어떤 근거가 있죠? 사실 근거가 네.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의아한데, 근데 이제 이게 이 김경진 의원만의 주장이냐 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샤이 안철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하기 전에 당 그 캠프의 다른 관계자랑 그냥 이 오늘 나온 뭐 안철수 후보 지지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분이 호남 쪽을 좀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캠프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호남 지역 그 분위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호남 쪽은 확실히 여론조사랑 그 현장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하나의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정 직업군까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소위 그 오피니언 리더라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인 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거수로 정말 솔직하게 한번 좀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자. 라는 그런 이제 제안이 있어서 정치적인 해봤더니 모임은 아니었던 네,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어떤 특정 직업군이 모인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봤더니 문재인 후보가 12명밖에 안 나왔다 이런 예.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자는 실제로 이제 보통 여론조사가 집전하러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를 핸드폰으로 착신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적극적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그럼 안 때문에 후보는 몇 명이 손 들었대요? 그 나머지는 다 안 후보를 손을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샤이 안철수.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은 뭐 예. 샤이라기보다는 레이지 안철수 같은데. 그러니까 샤이 안철수라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걸 얘기하려니 약간 자기가 괜히 또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렇다. 샤이 트럼프처럼. 그 샤이 안철수라기보다는 뭐 약간 뭐 꺼린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다 손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예. 친분 관계가 있는 모임이라서 그런 게 아닐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예. 이제 여론조사에서 안시 동호회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쨌건 이런 정치회.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샤이 안철수가 예. 실제 투표장으로 향한다면 우리에게 좀 승산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샤이 안철수. 예, 안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그야말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네. 볼 땐. 네. 근데 그게 항상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이 약간 뒤처지는 후보가 항상 뒤처졌다고요? 지지율이 뒤처지는 후보가 항상 이렇게 지지율을 계속 아까 뭐라고 유지하려고 했더니 바로 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네. 지지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항상 그냥 프레임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실은 문재인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이 계속 이 핵심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이번 주말이 들어가면 조정세가 들어갈 거다, 지지율이. 안 후보의 지지율이. 그래서 다소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문재인 후보가 더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걸 지난주 초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자들한테. 근데 실제로 주말 전후로 해서 지지율이 좀 벌어졌는데 다시 오늘 제가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핵심 관계자한테 진짜 맞았네요 했더니 이게 바로 거품이다. 거품 지지율의 실체다. 아, 그때 맥주 거품론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품은 한꺼번에 빨리 따르니까 거품이 많아서 많아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다 빠진다 하는 거였고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뭐 맥주 마시다 취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나요? 그랬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문재인 후보 측이 거품론이 조금 더 맞는 거로 보이고 맞습니다. 물론 선거 때까지 가봐야 되겠죠. 예. 하여튼 예상은 어쨌든 이번 주까지 예상은 맞았습니다. 문캠프의 호남 지지율 예상은. 잠깐 아까 뭐 100명 중에 12명이 문재인 후보 쪽을 손을 들었다는데 네. 호남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저희가 그 아까 발표한 거를 보니까요. 안 갖고 왔나요? 예, 꿀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발표한 걸 보니까 호남에서도 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조금 더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어제 우리가 JTBC 여론조사에서는 꽤 차이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 부분은 100명, 12명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명수를 지적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선거법 논란이 있을까봐 그거는 여론조사하고는 아주 무관하고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한 알 수 없는 단체에서 일방적인 했다는 주장. 얘기입니다. 여론조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고 다시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캠프 오늘 송영길 본부장이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비공개 차담회에서 이 본인이 호남 유세를 지금 좀 돌아봤는데 해남을 비롯해서 고향이 또 호남이어서 송영길 본부장이 호남 유세를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문재인 캠프 입장이긴 합니다만 양쪽 다 좋다고 하는 분위기가 거잖아요. 굉장히 좋아서 좋다고 하죠. 네. 굉장히 좋았다. 네. 반전됐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반전됐다면 이전엔 안 좋았던 얘기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세가 올라가면서 이 송영길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작전주다. 테마주다. 안철수 후보 지지세는 많은 얘기를 하는군요. 송영길 본부장. 이게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작전주다. 작전주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전주라고 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제 특정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작전 세력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갑자기 일부러 끌어올린, 고의적으로 끌어올린 이제 주식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한참 올라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작전주다. 이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그냥 한번 지지해볼까 이 정도의 지지세지 이게 충성 지지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작전주하고 그러니까 똑 떨어진 비유는 아니네요. 그죠? 예, 뭐 그렇습니다만. 예. 네, 뭐 근데 그 안 후보 측에서도 손을 부르르 떠는데 내가 좀 대주실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예. 아니요, 그게 근데 아니, 안 또 후보 내가 욕먹을까 봐. 아닙니다. 아니, 안 후보 측에서도 지금 조정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정 기간인데 문 후보 측에서는 어쨌건 이 기간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 후보가 빠질 거라고 보는 반면에 어쨌건 안 후보 측에서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치고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 박지원 그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미 오늘부터 이미 호남을 계속 쭉 뛰고 있고요. 예. 다른 선대위원장들도 다 호남에 가서 이번 주말은 좀 호남 유세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윤석 기자 얘기, 이윤석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좀 빠지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오르면 한꺼번에 선거 직전에 빠지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좀 조금만 뒤로 가야 너무 부담스럽다. 좀 일시적으로 조정을 거쳐서 다시 오르는 게 좋다 그랬는데 한번 봐야 되겠군요. 근데 지금 보면 실제로 좋아합니까? 좀 빠진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나쁜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조금 해야 같아요. 될게요. 문재인 캠프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아까 이제 문재인 캠프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계속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다 했는데 네. 문재인 캠프의 뭐 전체는 아닙니다. 네. 일부 의원들은요 결국은 대선은 한 자릿수 싸움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면 5%, 3%, 뭐 7% 이렇게 한 자릿수로 싸움을 할 텐데 물론 이제 그 문재인 캠프 관계자들의 입장은 최종 승자는 네. 문재인 후보지만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한 자릿수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을 바꿨네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고석승 기자가 사실 고석승 기자가 지난주에 나온 안철수 캠프 담당하는 마크맨 이윤석 기자하고 동기입니다. 네, 이윤석 기자는 사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뭐 준비해온 게 없나요? 뭐 그냥 말로만 때우는. 영상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있습니다. 시간이 예. 많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샤이 안철수는 여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이 더 늦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음은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이제 좀 내세우는 요즘에 이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주장인데요. 119대 39 뭔지 아시죠? 부장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연기를 좀 해야 네, 저희가 연기가 필요해요. 그게 뭔가요? 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석수와 국민의당 의석수입니다. 110구석 대 39석.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좀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 경험이 있는 이 의석수가 많은 이 제1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후보와 여기서 이걸 좀 강조하는데요. 자꾸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39석의 미니 정당 후보가 미니 정당.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홍준표 민주당 후보도 캠프에서는. 지난 토론회에서 그랬죠. 39석 뭘 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럼 150석 가지고 뭐 이거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지 말고 국민의당 얘기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에서 반박을 하고 싶은 게요. 일단 그 의석수로 공격을 하는 거는 약간 그 문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큰형님 이미지랑은 조금 안 맞는다고 일단 좀 약간 반박을 하고 싶고요. 비판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좀 반박을 해본다면 아니 민주당이 119석 많아요. 물론 많은데 그 안에도 이제 계파가 다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계파들 사이에 이제 막 의견 충돌도 그동안 많이 있어갖고 이랬는데 아무리 그 정권을 잡는다고 한들 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제대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 국정 운영을 하는데 뒷받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당도 개파가 있고 네. 그나마 39석인데 그나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네. 자꾸 안철수 후보 측하고 말이 이제 비슷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나 박근혜 정당을 얘기하지 말고 네네. 국민의당 그렇다면 39석 물론 유한호 기자 이제 마크맨이기 때문에 대신 취재한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직접 반박하는 건 아니고 예. 국민의당 얘기는 사실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했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120석 갖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얘기 말고 네. 39석 가지고 어떻게 끌어나겠냐? 그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물어봤어요. 저런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이제 끌고 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고석승 기자. 아이고 그냥. 괜찮습니다. 제 후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누가 선배인지 잘 그쵸.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제가 후배인데.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물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5당 체제라는 거예요. 5당 예. 체제고 어느 당도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아무리 국민의당이 39석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보다는 다른 당의 협조를 구하기에 우리가 훨씬 낫다라는 거죠. 왜요? 그동안 뭐 예. 보여준 모습을 보면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 또 너무 공격을 당할 것 예, 같기는 하지만 요새 공격이 잘 안 하고 성숙한
유권자들이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아, 그래요? 잘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약간 계파 갈등 문제랑 좀 연관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후보 예. 측에 그러니까 내가 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안 후보 측에 가서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요? 우리가 조언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내가 아까 물어본 대로 네. 지금 안 후보를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놓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39석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에 대한 답은 아직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속해서 민주당도 힘들 것이다. 뭐 박근혜 정당은 제대로 했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듣고 싶은데 자꾸 그렇지 않은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유권자들이 저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왜냐하면 나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가서 전달하고 아니, 취재해 뭐 오겠습니다. 전달할 필요 예. 없을 것 같아요. 보는 분이 계실 텐데. 아, 예. 아니, 그래서 문재인 후보 쪽은요, 그래서 이 119석이 우연히 또 119석이라 이거를 요즘에 119로 읽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나라를 구하는 119석, 예. 민주당 119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요즘에 그 개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그 당내 핵심 관계자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7년, 201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2007년은 DI계, 그러니까 정동영계죠. 정동영 후보계 플러스 알파. 2012년에는 친노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 정도만 선거 운동을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약간 뒷짐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의원들이 약간 똘똘 뭉친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기자들이 요즘에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 보니까? 그 의원들의 동향을 조금 이제 보기 위해서 오전마다 이렇게 의원들의 페이스북을 좀 들어가 것 보거든요.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럼 봐야죠. 어떤 글을 올릴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한 가지 특징으로 느낀 게 이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수조사 한번 해봤는데 시간이 남아서 한 건 아니고 106명 지역구 의원 중에요. 제가 딱 그날 기준입니다. 한 90명 정도의 의원들이 그 본인 지역구에서 선거 유세를 문재인 후보 선거 유세를 하는 거를 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출근길 유세, 퇴근길 유세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2012년 제가 이제 파견을 와서 정치부에 잠깐 그때도 이제 대선을 한번 옆에서 봤습니다만 그때 정말 볼 수 없는 모습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에 비해서는 의원들의 이런 협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조금 불과 박영선 선대위원장도 안 하겠다고 그러다 이제 맡았고 그 전에는 사실 이번에 협조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에이 진짜 죄송합니다. 예. 안 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뭘 잊어버렸잖아. 근데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집권하면 이제 국민의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119석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은 그게 안희정 경선 당시에 지사 쪽에서도 공격을 했던 게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 본인만이 이제 그게 협치, 뭐 더 나아가서는 대연정이 가능해서 뭐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추가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통합, 뭐 협치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다른 정당들과 연합하는 방식의 정부 운영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공식 입장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19석 갖고는 분명히 정부 운영이 안 된다는 입장은 맞는데 예. 내심 일부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이 돌아와서 한 당으로 의석수가 더 합쳐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까지 해서 연합정부, 통합정부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이 들으면 난리 날 얘기네. 그렇죠? 계속 문재인 후보가 이제 주장을 전부터 해오던 거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의 국정 운영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39석 갖고는 왜 힘들다고 하냐면 119석 플러스 알파를 합치는 게 더 쉽지 39석에다가 합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제 이건 거죠. 뭔가요? 뭐 지금 뭐 얘기해야 되나요? 괜찮나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흘러서 예. 예. 잠깐 짧게 이게 약간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좀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그래요. 이 요즘 선거 유세를 얼마나 의원들이 좀 잘 하고 있는지 이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근데 요즘에 근데 일방적으로 문 후보 거만 보여줘도 되나? 그러니까요. 잠깐만 예. 짧게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예. 이게 요즘 흥부자라고 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영상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요즘에 현장에서 막춤을 추면서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진섬 서울 강동 지역구 갖고 있는 이제 진섬 의원입니다. 원주에서 유세를 한 장면인데요. 비례대표 이재정 의원인데
이렇게 지금 춤을 추면서 유세를 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왜 다 자꾸 떨어뜨려요 오늘. 아우 죄송합니다. 정리 안 덩치가 되면서. 예사롭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 흥부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뭐 저런 건 흔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주 선거 때마다 춤을 아주 예, 격렬하고 신나게 춤추는- 아마 춰서. 근데 예. 지구상에서 저렇게 춤추는 선거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아, 예. 그렇죠. 뭐 다른 나라에서 후보가 춤추고 하는 건 거의 없죠. 프랑스에서는 그런 게 아니, 없나요? 프랑스가 아니라 없죠. 모든 춤추는 경우는 예, 뭐 근데 이거 비난하는 건 아니고 아, 예. 각 후보 진영마다 이렇게 춤은 많이 추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그 제가 오늘 좀 들은 얘기인데요. 이거 이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소문입니다. 소문. 민주당 그 쪽의 보좌관들 일부 보좌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 왜 당내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만큼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이 당에 좀 토로를 했다 이런 소문이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 국민의당 분위기가 그렇게 당내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하는 분위기인지 좀 궁금해서. 저는 일단 그게 뜬 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취재해보니까 이게 아닐까? 근데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지금 후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그 박지원 대표가 지금 선대위 회의도 그 맨 처음에 출범할 때만 한번 열고 그 다음에 안 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열지 말자라는 게 하나의 그냥 원칙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그냥 여기 서울에 모여서 회의할 바에 각 의원들 지역 가서 다 선거운동 뛰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안 열고 있을 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가 이제 질문인 그래서 것 같은데. 실제로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캠프나 후보 동향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의원들한테 뭐 본부장급이랄지 뭐 이렇게 전화를 다 돌려보는데 아침 일찍부터 이제 그런 선거 유세를 하느라고 통화가 사실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제가 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찾아봤어요? 페이스북 찾아봤는데 사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의원들만큼 그렇게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4차 산업혁명의 근데 시대인데. 의원 중에 페이스북 안 한 사람은 없는데. 근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을 찾아볼 시간에 저는 전화를 돌렸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 네. 열심히 아니에요. 그래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렇게 전화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잠깐 이제 짬이 나면은 전화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선거 유세 때문에 뭐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러면 뭐 지금 어디 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질문에 답을 해주죠. 그래서 저는 그 소문은 아니라고 좀 약해 생각합니다. 이쪽보다. 119석이라 그렇습니다. 선거 유세 때문에 바쁘시죠? 그러면 아닙니다. 뭐 선거 유세 전혀 이렇게 아니에요.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예. 묻는 경우에 뭐 그렇게 답을 하기도 하고 뭐 실제로 지금 뭐 선거 유세 중이라고 저는 못 받았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홍보의 차이일 뿐이지 뭐 국민의당 의원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사실 네. 뭐 그렇겠죠. 열심히 유세 뛰고 있겠죠. 예.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건 오늘 새 챕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예. 뭐 충분히 했고 지금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페이스북, 유튜브 두 군데로 나가나요? 페이스북,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금요일에 가서 뭐 맥주 한 잔들 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고석승 기자가 뭐 뒤로 갈수록 조금 뒷심을 발휘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못마땅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소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또 마무리까지 제가 하게 돼서, 예. 뭐, 지금 선거 이제 18일 남았는데요. 저희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도할 테니까 저희 뉴스도 많이 봐주시고요. 선거 방송도 5월 9일날 저희 방송 좀 봐주시고, 그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축적을 해놓겠습니다, 실력을.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후보 검증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 부분도 열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셜 라이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